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경영지도사 1차 경영학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시작할 거고요. 이제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기업과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 규모의 거대화에 따른 경영의 전문화와 자본의 분산 등으로 인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경영자는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의 순으로 발전돼 가게 되죠. 2번 기업이 성장 또는 발달함에 따라 요구되는 경영자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3번 기업 지배 구조는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이사회 및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의 관계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4번 기업의 대주주, 임직원 또는 특수관계인은 그 기업의 사회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5번 경영자원은 유형, 무형, 인적 자원으로 구분되며 금융자산과 기계 등 유형의 자원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 유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얘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원, 유형, 무형, 인적 자원 나눴을 때 유형 자원보다는 무형이나 인적 자원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자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페이올이 제시한 경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페이올이라는 사람은요 기업의 경영 원칙을 모두 14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14가지 역시나 기억하는 건 쉽지 않으세요. 대신에 어떤 형태로 끌고 가면 된다라고 계속 그 이론 강의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X관점과 Y관점을 가지고 끌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 1번 분업, 2번 규율, 3번 비전, 4번 보상, 5번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전체로 보시면 1, 2, 4, 5번이 X관점, B전이 Y관점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2번 문제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캐롤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캐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두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4가지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되죠. 그래서 1번 경제적 책임, 2번 자생적 책임, 3번 법률적 책임, 4번 윤리적 책임, 5번 자선적 책임 들어와 있고, 답은 당연히 2번 자생적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다음 기업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부터 보시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 책임이 원칙이며 무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니은 한 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 출자로 회사 경영에 직접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 회사이다. 한 명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되니까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죠. 다음 디귿 한 명회사는 출자금의 한도도 없고 자금 조달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 디귿 역시 한 명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리을 합자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와 경영을 맡고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만을 담당한다. 얘는 옳은 설명이 되죠. 다음 미음 유한회사는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장점을 고려한 기업 유형이다. 얘 잘못되어 있고요. 유한회사는 한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고려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5개 중에 옳은 설명은 니은과 리을이 되니까 4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4번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5번 기업 환경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인 밀접성에 따라 직접적 환경과 간접적 환경으로 구분한다. 간접적 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회 계층, 2번 경제 체제, 3번 기술 수준, 4번 소비자, 5번 국가 정책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 환경과 간접적 환경, 직접적 환경은 미시적 환경, 간접적 환경은 거시적 환경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현재 5개 중에 미시와 거시로 가르마 태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2번, 3번, 5번은 거시적 환경과 관련돼 있고요. 4번 소비자가 미시적 환경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6번 엔소프의 경영자 계층에 따른 의사결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정 계획, 감독, 통제 활동 등은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정 계획, 감독, 통제라면 하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전략적 의사결정보다는 업무적 의사결정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 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및 시장 믹스 선정, 신사업 영역 결정, 기술 개발 등의 활동은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3번 조직의 목표 달성 구체화를 위해 재자원을 조직화하여 최적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활동은 관리적 의사결정이다. 4번 특정 업무의 효과적, 효율적 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현재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 개념의 활동은 업무적 의사결정이다. 5번 제품 생산 계획, 조직 편성, 자원의 조달 방법, 인사와 훈련 계획, 권한 책임의 문제, 판매, 유통 경로 분석 등은 관리적 의사결정이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7번 포터의 차별화 전략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터는 본원적 전략을 통해서 기업의 전략을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럼 이제 보기에 보시면 1번 규모의 경제, 2번 높은 품질, 3번 독특한 서비스, 4번 혁신적인 디자인, 5번 브랜드 이미지 들어가 있고요. 높은 품질, 독특한 서비스, 혁신적인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가 차별화 전략과 관련돼 있고요. 이 규모의 경제, 뭐가 규모의 경제일까요?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 원가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니까 규모의 경제는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원가 우위 전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집단 의사결정 기법은, 첫 번째 상호작용하는 동일 그룹 내의 구성원보다 다른 그룹으로부터 더 많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개발된 집단 의사결정 기법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방법이다. 결국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익명성이 보장돼 있고요. 세 번째, 비슷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을 수집하고 단순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개발하거나 실행 가능하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결국 한 자리에 모이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집단 의사결정 기법 찾으시면 되는데, 1번 명목 집단법, 2번 델파이 기법, 3번 브레인스토밍, 4번 지명 반론자법, 5번 분석적 기법 들어가 있고요. 정답은 당연히 1번 명목 집단법이 되는 거고요. 명목 집단법과 델파이법의 가장 큰 차이점, 델파이법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아요. 하지만 명목 집단법은 한 자리에 모인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 1번 명목 집단법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9번 목표에 의한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표 설정에 개인 참여, 2번 장기적인 목표 강조, 3번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일치, 4번 성과와 능률 중시, 5번 효과적인 통제 들어가 있는데, 이 MBO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설정, 참여, 피드백이라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그 목표 설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표를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개량적인 목표를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번 보기 보시면 장기적인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고 쓰고 있으니까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다음 10번 포터의 가시사슬에서 지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이클 포터의 가시사슬은 본원적 활동과 지원활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원활동이 4가지고
본원적 활동이 모두 5가지죠. 그리고 지원활동 4가지가 기업의 하부 구조, 인적 자원 관리, 연구, 기술 개발, 구입 또는 조달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구입, 조달은 기업의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반해서 본원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물류, 생산 운영, 외부 물류, 판매 및 마케팅, 사후, 서비스란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보시겠습니다. 1번 조달, 2번 서비스, 3번 인적 자원 관리, 4번 기업 인프라, 5번 기술 개발 들어가 있고요. 역시 이제 조달과 서비스 이 2개가 움직이는 문제인데 역시 여기서 어쨌든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한 조달은 아까 지원작도의 마지막 구입 조달, 기업의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조달은 넘어가는 거고 서비스가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니까 10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가 10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11번 부름이 제시한 기대 이론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부름의 기대 이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까? 동기부의 강도는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의 곱이라고 하는 거죠. 1번 기대감, 2번 공정, 3번 노력, 4번 성과, 5번 유의성 들어가 있고요. 전적으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관련된 개념들 얘가 되는 거고 공정은 부름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부름이 제시한 기대 이론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공정이 돼요.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2번 명령, 일원화의 원칙을 토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참모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협력하는 조직 형태는 1번 라인 조직, 2번 기능별 조직, 3번 라인 스텝 조직, 4번 프로젝트 조직, 5번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참모예요. 참모. 이 참모가 바로 스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12번 문제 정리되셨고요. 다음 13번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제시한 상황 변수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니은, 과업행동과 관계행동, 디귿, 과업 구조, 리을, 리더의 직위 권한, 피들은 상황 변수, 상황의 호의성을 상황 변수로 쓰고 있는데 그 상황의 호의성이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그 상황의 호의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3개의 하위 변수를 쓰고 있죠. 그리고 그 3개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한이 되니까 기억, 디귿, 리을로 구성되어 있는 거 정답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4번 촉진 믹스 중 인적 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적 판매, 판매원을 매개로 하는 촉진 믹스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판매원을 매개로 하다 보니까 비용은 비싸요. 하지만 개인적 접촉이 가능하고 개인적 접촉이 가능하니까 쌍방향 의사소통, 최종 구매를 자극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최종 구매를 자극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래서 인적 판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비용이 비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돼요. 1번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2번 고객에게 많은 양과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3번 비용이 적게 든다. 4번 고객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5번 산업재 판매에 주로 적용된다. 정답 3번이요. 인적 판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가져요. 물론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5번 생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산 계획은 수요 예측 및 판매 계획을 토대로 수립된다. 2번 생산 계획은 생산 품종, 생산 수량, 생산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3번 총괄 생산 계획은 개별 제품이 아닌
제품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총괄 생산 계획은 제품군 또는 제품 라인 또는 제품 계열, 제품 범주와 관련된 생산 계획이고요.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생산 계획은 기존 생산 계획 MPS가 되죠. 그러니까 총괄 생산 계획은 개별 제품이 아닌 제품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 4번 주생산 계획, 요 주생산 계획이 MPS 기존 생산 계획 의미하는 거예요. 개별 제품별로 생산 시기와 생산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5번 생산 일정 계획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원자재 종류, 수량, 주문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부품, 원자재라면 이건 종속 수요와 관련돼 있으니까 얘와 관련된 생산 계획은 생산 일정 계획이 아니라 자재 소요 계획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돼 있으니까 15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6번 평가 요소별 등급을 정한 후 피해 고과제 업무 성과를 체크하는 인사고과 방법. 1번 서열법, 2번 업무보고법, 3번 강제할당법, 4번 평가센터법, 평가척도법, 5번 목표관리법 들어와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평가요소 등급 체크라는 걸 종합해보면 주어진 5개 중에 평정척도 또는 평가척도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7번 서비스 품질 평가 요소와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품질, 서브퀄, 구성 요소 모두 5개고요. 그 5개의 영문표기 앞자 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이터 1번 신뢰성, 2번 반응성, 3번 확신성, 4번 표준성, 5번 유형성 들어가 있는데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유형성 들어가 있고요. 뭐 하나 빠졌죠? 감정이입 하나 빠졌죠. 그리고 뒤에 내용 보지 않더라도요. 요 5가지만 가지고도 우린 분명히 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거랑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 되는데, 먼저 1번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는 능력 옳게 되어 있고요. 2번 반응성, 고객을 도와주려는 의지와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 3번 확신성 또는 이제 보증성이라고도 많이 번역하죠. 노하우와 능력을 토대로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 4번 표준성,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별적 배려와 관심 정도. 이건 뭐에 의미하면 엠파시, 감정 이입에 대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 다음 5번 유형성, 물리적 시설, 종업원 복장과 외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각종 도구 등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5개 중에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니까 17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8번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년제 가치법은 투자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1보다 큰가의 여부에 따라 투자안을 평가한다. 얘가 잘못되어 있죠. 수년제 가치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빼준 걸 의미하고요. 결국 수년금 흐름이 0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0이 기준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수년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빼준 것을 의미하고요. 이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면 해당 투자를 채택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해당 투자를 기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1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1이 잘못 아니라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면 채택, 0보다 작으면 기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이 아니라 0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번 보기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다음 2번 회수기간법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만을 고려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3번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투자안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지 여부에 따라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4번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5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 처리 방법의 선택에 따라 투자안의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나머지 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니까 18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네, 다음
19번이요. 주식회사 경영의 주식에 관한 자료이다. 합의서 자료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10%, 무위험 이자율 5.2%. 세 번째, 주식회사 경영의 주식에 관한 베타가 1.5로 주어져 있습니다. 위 자료와 증권 시장선을 이용할 때 주식회사 경영의 주식에 관한 기대 수익률은 구하는 거고, 요거 증권 시장선 가지고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 거죠. 그러면 증권 시장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이자율 차이에다가 베타를 곱해 준 것을 더하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숫자만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이 5.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10%, 무위험 이자율이 5.2%가 되니까 4.8% 곱하기 1.5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얼마가 계산이 되냐면 7.2%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 7.2%와 5.2를 더하면 12.4%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19번 문제 이야기 된 거고, 다음 20번 빅데이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수집하여 분석하는 데이터의 분량이 매우 많다. 두 번째, ERP, SCM, MES, CRM 등의 시스템에 저장된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디귿, 사진 및 동영상, 콜센터, 고객 상담 내용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예, 빅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둘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니은과 디귿 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 리을,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역시나 문제 없죠. 그래서 주어진 4개 전부 다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 되니까 20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가 돼요. 다음 21번 프로세스와 품질 개선을 위해 디마이게 5단계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 경영혁신 기법은, 예, 품질 개선 디마이크 나와 있으니까 1번 식스시그마, 2번 종합적 품질 경영, 3번 다운사이징, 4번 리엔지니어링, 5번 리스트럭처링. 예, 정답은 당연히 식스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2번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재, 회계, 구매, 생산, 판매, 인사 등 기업 내 업무의 통합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2번 기업 내 각 부문의 데이터를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경영자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준다. 3번 선진 프로세스를 내장하고 있는 패키지 도입 시 기업의 업무 처리 방식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번 수주 처리에서 출하 및 회계 처리까지 일련의 업무 통합으로 고객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5번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ERP를 SCM, CRM 등과 연계시켜 MRP로 진화하고 있다. 얘가 잘못되어 있죠. 자재소유 계획 MRP는 MRP, 제조자원 계획 MRP2, 전사적 자원관리 ERP의 순서대로 발전돼 있으니까 MRP가 MRP2를 거쳐서 ERP로 발전되는 거지 ERP가 MRP로 진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3번 공급사슬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재 조달에서 제조, 판매, 고객까지 물류 및 정보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번 정보 공유를 토대로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소비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번 내부 물류 흐름뿐만 아니라 외부 물류 흐름의 통합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4번 상류 기능과 하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와 같다. 예, 일단 공급사슬 관리 상류 기능과 하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직 계열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5번 공급사슬 관리의 확산 배경으로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진전을 들 수 있다. 얘는 문제 없죠. 그래서 주어진 5개 중에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기 때문에 23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4번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2번 필요한 시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3번 효과적 의사결정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4번 의사결정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5번 물리적으로 존재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어야 한다. 정보는 기본적으로 무형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 자체가 사실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5번 지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식이란 사람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지침을 주는 본능, 지각, 아이디어, 규칙과 절차 등의 결합을 의미한다. 2번 지식은 데이터를 집적하고 체계화한 후 가공한 형태로 정보의 하위 개념이다. 얘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지식과 관련된 용어 사이 관계를 보게 되면 가장 하위 개념이 팩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상위 개념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가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죠. 그리고 그 위에가 날리지, 지식이라는 것이 돼요. 근데 이번 보기 다시 보시면 지금 지식이 정보의 하위 개념이다.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여기고 지식이 여기니까 지식의 상위 개념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는 보기라고 보시면 되고 3번 지식은 개인의 자산이자 기업의 자원으로서 부가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4번 암묵질한 개인의 학습과 체험을 통해 쌓은 지식으로 문서화하기 어렵다. 5번 형식질한 언어, 문자, 숫자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을 말한다. 나머진 다 문제 없죠.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24년 경영지도사 1차 시험 경영학 기출문제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